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어떤 합의가 나올지, 그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구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블랭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랭크, 빈 공간에 채워질 내용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그 빈난을 채웠습니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데 인식을 두 정상이 같이 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의지를 본인 육성으로 최초로 거듭 확약했습니다. 블랭크가 채워진 것일까요?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에 없는 합의문 속 블랭크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대국민보고 자리에서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오는 24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문 속 블랭크, 그 내용이 채워지는 과정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의 초읽기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1부에서는 특별수행단으로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남북한 철도 연결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3부에서는 여야 두 의원 모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숙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정상회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예.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가 어제 있었어요. 뭐 의미심장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오전 백두산 방문까지 마치셨고요. 네네. 오후 3시 반에 이제 공군 2호기로 삼지연 공항을 떠나서 오후 5시 35분경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곧바로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러니까 DDP로 이제 이동을 네네. 했고 오후 6시 38분경부터 대국민 보고를 이제 시작을 했죠. 예. 국민과 세계 각국의 회담 성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알리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대국민 보고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언급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중요한 큰 걸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예. 미래 핵 능력을 완전히 폐기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아울러서 이 북측과 그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최대 관심사로 예, 떠올랐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방미를 해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회담을 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북미 간에 최종적으로 타결이 이제 돼야 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뭐 북한의 비핵화 이슈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공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도 그 몇 대목에서 이제 전달을 했죠. 예.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뜻을 밝혔다. 예.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반응을 보였죠. 예, 그제 평양 선언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네네. 예,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예. 모처럼 또 트위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는 침묵을 꽤 하셨는데 네네. 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네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도 또 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그래서 뭐 친서가 또 전달됐나. 예. 뭐 이런 또 지금 이제 의문도 좀 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다라고 예. 이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네네.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북한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 참관하에 예. 영변 핵시설 폐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주체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또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고. 네네. 아울러서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빈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의 비핵화 협상 이것도 제안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예. 뭔가 좀 굉장히 급무살을 좀 타는 그런 예. 느낌이 확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고 예. 그래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 그것도 이제 다시 또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가시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거기 좀 이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 24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고 네네.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29일 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네. 나올 그 각 정상들의 발언 예. 또 북한의 반응. 예. 그래서 다음 주도 굉장히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련의 스케줄이 착착착착 지금 준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들이 있다면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 그러니까 공급 확대 대책이에요. 네. 네, 나올 예정이라고요. 예. 오늘 이제 수도권 집값 안정 차원에서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오늘로 다가왔는데요. 서울 지역 그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여부가 상당히 쟁점 아니었습니까? 최근에. 네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6만 2천 호를 건설을 하자. 예. 그린벨트는 그냥 놔두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국토부가 과연 그런 서울시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을 할지 그 여부가 이제 최대 관심사고요. 예. 예, 경기도 지역에 새로 공급될 택지가 과연 어디일지 이것도 관심사 아닙니까? 네네. 지난번에 이게 뭐 이제 여당 의원이 공개를 하는 바람에 또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예. 그 지역일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또 좀 포함이 돼 있는지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아직 미공개 상태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경기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 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네. 정작 후보지는 또 밝히질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이 뭐 설명은 뭐냐 하면 경기도 내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네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이 경기도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런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사공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게 배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진짜 산으로 올라가서 그린벨트를 지금 다 풀 기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은산분리 이슈로 좀 많은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죠. 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국회가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예.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이제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처리를 했습니다. 네네. 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이제 은행 소유, 네네. 그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예.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34% 정도로 확대하는 것. 네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핵심 중에서도 핵심. 네, 그런데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경실련 그리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같은 단체들 네네. 어제 오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예. 이게 또 좀 상당히 좀 눈길이 가는 게 참여연대는 좀 진보 성향이고 경실련은 약간 보수 성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시민들 사회단체들이 이번에 뭉쳤다라고 하는 네네. 게 좀 눈길을 끕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계속 최근에 어떤 주장을 해왔냐면 삼성은행 같은 재벌은행의 길을 터주는 네네. 거 아니냐. 이거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네네. 라고 비판을 이제 했고요. 이번 법에서 사실 뭐 재벌기업
곧 그러니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31개 기업 집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예외 규정입니다. 예. 예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업 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아서 네네.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이 10조 원이 넘더라도 그러니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허용을 한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정보통신업을 병행하는 재벌기업들은 가능하다는 뜻인데 네네. 예, 이런 재벌기업들 머릿속에 좀 그려지네요.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S자로 시작하는 네네. 기업들이네요. 수로 보니까. 예.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평양에서 치러진 3차 남북 정상회담 2박 3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특별수행원들도 어제 귀국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특별수행원 꼽으라면 글쎄 누굴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대표들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 또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이번 평양 방북 스토리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피곤하진 않으세요? 백두산 천지기를 받아서 그런지 뭐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3년 만에 다시 다녀오신 거잖아요. 평양은 세 번째인데요. 벌써 네네.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2005년 통일부 장관으로 평양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가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북한이 많이 변했습니까? 말씀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정말 실감 났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말하면 변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변했던가요? 북쪽이 기술을 돌렸다 하는 확실한 네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제국주의 타도 이런 간판이 섰던 자리에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그리고 네네. 대동강변에 이렇게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 고층 아파트에 층수를 세보니까 40층 되게 50층 그러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걸린 그 구호 간판이 과학 중시, 인재 중시, 과학기술 혁명. 우리 쪽에 무슨 아파트냐 그랬더니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 사는 아파트입니다. 예. 대답을 하더군요. 네네. 그리고 방문한 그 교원대학이라든지 몇 군데 현장에서 사상이나 이념을 강조하기보다는 네네. 경제 발전을 예.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표현하는 것들을요. 네네. 3당 대표 일정은 2박 3일 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짜여진 일정대로 이제 갔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둘째 날, 첫날 저녁에 지내고 아침에 대동강변을 산책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침에 6시 반쯤 됐을까요? 호텔, 네네. 고리 호텔을 나서면서 평양역 대동강을 좀 다녀오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네네. 거기 밑에 이제 그 요원들이 많이 네네. 북쪽에서 나와 있었습니다만, 근데 제가 과거에 2차례 갔을 때는 엄두도 못 냈고 네.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려 호텔이 그 시내에 있기 때문에 예, 예. 바로 옆에 평양역이 있습니다. 네네. 중앙역. 네. 평양역 광장을 가로질러서 한 2km, 3km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동강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예. 대동강변에 이렇게 강변도로가 쭉 만들어져 있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시민들, 네네. 또 강변에 이제 낚시꾼이 많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예. 5, 6명 이렇게 모여서 낚시하는데 그분들한테 말을 걸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건이 박건이 대화를 하고, 네. 과거 같으면은 북에 가더라도 이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예. 1시간 넘게 돌아다니다가 택시를 타고 네. 호텔로 돌아왔는데 $2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2. 그래요? 예. 기본 요금이 2,000원이라는 거죠. 네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택시 승객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전에는 신호등도 안 보였는데 네 거리마다 그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이 굉장히 과거보다 밝고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예. 그 평양은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 김영남 위원장 만난 그 자리에서 10년 전과 정말 변한 게 없었습니다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거 뭐 대장부가 돼서 통일협을 성취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람은 정말 변한 게 없는데 정말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은요. 예. 우리 1928년생이시니까 만으로 네. 90세신데 뭐 현역으로 아주 정당하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참 놀랍더군요. 지난번에 예. 평창도 오셨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이제 만나는 모습 이전에 벌어졌던 일종의 뭐 해프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방북 첫째 날에 그 남북 정치권 회담 예정돼 있다가 우리 측 대표단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추측을 했습니다. 왜 가시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평양에 있을 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짐작을 못했고요. 네네. 어제 도착해서야 이게 뭐 이러저런 말썽이 됐구나 이제 어제 들었는데요. 사실 그 평양에서 일정을 짜거나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는데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우리 측이 안 간 건가요? 아니면 뭐 그쪽으로부터 무슨 일정에 아닙니다. 아마 실무진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정을 소화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 그렇죠. 일정이 예. 소화가 안 된 거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 일정이 한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네. 30분이 지나간 거죠. 예. 북측에서 이제 가시죠 했을 때 우리 측에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뭐 알아보고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우리 국회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빠삭하게 알고 예. 있습니까? 그렇죠. 늘 아마 실시간으로 네. 뭐 YTN도 보고 이 한국의 다 신문 방송을 다 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네네. 이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 안동춘 부의장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저희들이 한 얘기는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어요. 네네. 그 전에 첫날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말을 건넸지요. 네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제 헤드테이블에 3당 대표가 앉아 있었는데 예. 여기 두 보수야당 대표들도 왔어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들러리 서기 싫다면서 네네. 안 오셨는데 사실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보수 야당들도 함께 이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면 남북 국회 회담이라는 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안에 남쪽에 100명, 북쪽에 100명 이렇게 해서 평양에서 1차로 우선 남북 국회 회담을 열어서 의제는 사실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6.15선언 2항에 보면 네네. 국가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 간의 공통점이 있다. 네네. 그 공통점을 지향해 가면서 예. 통일 방안을 공동 연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게 공동 연구가 안 됐습니다. 네네. 국회 회담을 통해서 이런 연구도 시작을 해보고 예. 또 앞으로 전 분야에 걸친 교류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제안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근데 국회 회담이 열리면 결실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김영남 위원장, 김영철 부장, 대남 일꾼들이죠. 네네. 그분들께 좀 지침을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김영남 위원장께 또 직접 말씀을 드렸고 하죠. 또 만찬장에서 김영남 위원장과도 긴 대화를 했었죠. 예,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누셨네요. 올해 안에 또 100명씩 장소는 평양에서 의제는 6.15 선언 이항에 있는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련 이게 한 지붕 두 가족 잘 한번 살자 이런 얘기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 남북국회회담 또 의장회담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네네. 북쪽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남 위원장이 그 서한도 받았다고 말씀을 했고 앞으로 네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상시 채널인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느 번보다도 6.15 선언, 14선언 관련해서 다 통찰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평양 공동선언 과거의 선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차이점보다도 이제 10년의 단절의 공백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2000년 6.15가 평화 공존의 문을 열었고 2007년 10월 4일은 이제 전면적인 경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바로 그 두 달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던 정상회담이죠. 네네. 그에 반해서 이번 9.19 정상회담 또 지난 4.27 판문점 회담은 임기 초반에 다시 평화로 한반도의 기술을 돌린 거죠. 예. 또 마침 북한이 이제 기술을 핵과 경제 병진 노선으로부터 이제 그건 끝났다. 그러니 이제 경제 발전에 집중하자 하는 경제 노선, 신노선으로 기술을 돌린 시점과 맞아 떨어져서 저는 70년 동안 대결하고 70년 동안 긴장되던 그런 상황을 완전히 이제 남북이 적이 아닌 상태, 남과 북이 우방인 상태로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9.19를 평가를 합니다. 어제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이번 선언은 미국이 빠진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 몇 분 능선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입구에 확실하게 들어선 거죠. 예. 저도 사실상의 남북 간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출발 전에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자문단 회의가 열렸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종전선언을 너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제도적인 것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미래 부전선언이죠. 그러면 남북이 군사적 주체인데 미래 부전선언을 했다면 과거 6.25 전쟁은 이미 끝난 거다. 과거 전쟁의 종식선언, 과거 종전선언이죠. 그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게 이번에 그 평양 공동선언 그 1항에 보면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앞으로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그다음에 근본적인 이제 적대 해소는 이게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이제 그대로 전셈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꼭 백두산 등정 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한반도 결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핵화 문제는 핵 문제는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이 이것을 견인하고 추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풀어간다 하는 그 메시지를 사진 한 장으로 민족의 성산인 천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천지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민족의 미래를 얘기한
비핵화는 훨씬 뛰어넘는 거죠. 네네. 그것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제가 둘째 날 하관상 전 부총리께서 그러셔요. 내일 백두산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예. 무릎을 쳤습니다. 네네. 잘 됐구나. 네. 잘 됐죠.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거의 좀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와서 서울에서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그림 그릴 수가 있을까요? 종전선언의 형식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평양행의 1차 목표는 달성한 거죠. 뭐냐면 북미 간의 난기류를 걷어내고 자칫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던 북미 간 협상의 선로를 다시 복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엔나에서 실무 협상이 시작되고 폼페이오 리용호 라인 간의 그런 대화가 시작되면 일단 북미 간 비핵화 대화는 정상화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 답방인데요. 제가 그 만찬장에서 그렇게 또 첫날이죠. 오늘 그 평양 시민 10만 넘게 이렇게 환영 인파가 나와서 두 분을 환영을 했는데 서울에 꼭 오십시오. 다음에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환영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답변이 아직 서울에서 환영을 받을 만큼 내가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드로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서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때 약속했던 2000년 6.15 사항에 보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년 지각했습니다만 올 연말에 이 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버지 때 못 지킨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되고 이것은 핵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결단 전제하에 되는 거기 때문에 비핵화의 다른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2부는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9월 평양 공동선언 항목 가운데에는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을 반기셨을 분이시죠.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신한용 회장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귀국하셨는데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래도 그 마지막 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민족의 영산인 그 두 정상께서요. 그 백두산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공유했던 그 시간이 아마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저로서도 그 시간 동안에 뭐 대통령께서 소개를 하셔가지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그 짧으나마 그런 대화의 어떤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함께한 경제인 환담회에서 어망통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망통일 어떤 이야기고 실현 가능성이 어떤 건지요? 어망통일이 아니고요. 그때 그 발언의 취지가 어땠었냐면은 제가 2007년도에 민간 교류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를 이제 접견하던 그 북측 인사께서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취급하는 제품이 어망이고, 예. 그리고 이미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뭐 나름대로 민족의 어떤 그 공영을 위한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망으로 바다부터 통일하는 그런 것이 의미였군요. 예. 현실적으로 빠르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예. 개성공단에 조속한 그런 정상화를 네네. 얘기하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참으로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되실 텐데, 자, 앞으로 어떤 과정을 좀 밟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정상 그 간에 공동 선언문에서 나왔듯이 네네. 조건이 허락되면은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예, 예. 1차 4.27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그 관련된 얘기는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 네네. 개성 지역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한다든지 예. 금강산에 8.15 전후로 해가지고 이산가족 면회 상봉을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정도의 그 발표가 있었음에도 저희 그 관련 당사자들은 상당히 환호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은 네네. 그 조건은 북미 간의 그 핵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했다는 그 의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연내에 그 가능하게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어떤 가능성을 그 목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예, 지금 방금 그 미국 입장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국이 그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막고 있어요. 자, 어떤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유엔 제재 맞습니다. 안보리 제재가 맞습니다만은 그리고 미국 제재 그리고 각 국마다의 그 제재도 이제 그 더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큰 틀에서 미국 제재가 어느 정도 그 가능한 그런 과정을 밟는다라고 하면은 예. 그 안보리 제재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그거는 좀 이렇게 그 무력화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소비재 부족한 북한과의 경제 협력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향후 그 개성공단의 변화될 부분, 발전할 수 있는 여지, 뭐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간에는 개성공단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네. 2011년까지 3단계 개발 완료 계획이 있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정권마다의 부침으로 인해서 그 1단계의 43% 정도밖에 네네. 이게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10여 년을 예. 이렇게 반쪽짜리 공단을 운영해 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를 북한에서 상당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재개가 되어진다라고 보면은 그 3단계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북한들이 선호하는 업종의 어떤 진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그 공단 기업의 수보다는 그 북측에서 그 환영할 수 있는 네네. 그 아이템, 예. 업종 이런 것들이 진출해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북한 내에 27개 정도의 경제 개발구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곳에 우리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 이런 기업들이 진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이 좀 이렇게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개성공단 그 다시 재가동되면요, 저희들이 한번 연락을 드려서 의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신한용 회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또 관심을 끄는 부분은 철도 연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철도 연결 관련해서 뭐 주식 시장까지 뭐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자, 이제 이 남북 철도 연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온 것이고요. 남아있는 이제 과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네, 남북한 간에 단절된 철도 노선은 4개가
있습니다. 네네.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금강산선인데요. 예. 이미 이 가운데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서 경의선은 지난 2003년에 동해선 2005년에 단절 구간 연결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의선은 남북한 간에 27km 정도, 동해선은 남북한 간에 한 25km 정도의 철도가 전부 연결이 됐고요. 예. 경의선의 경우는 특히 이제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한 1년 동안 남측의 도라산에서 북한의 판문역, 개성공단 옆에 있는 판문역까지 화물열차가 222회가 운행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이미 단절 구간은 연결이 됐고 네네. 또 철도를 통한 화물 운행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 경의선 그렇게 연결됐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은 철도를 연결해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철도가 물론 연결이 돼서 네. 뭐 오늘이라도 합의가 되면 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만은 네네. 철도의 그 특성상 일단 정시성과 안전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들에 대한 것은 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통일 비용 문제가 늘상 이제 그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철도 인프라에 투입되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북한의 철도나 도로 현대화 비용은 모두가 다 잠정 추계치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북한의 철도 도로에 대한 현지 정밀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 추계를 할 때는 북한에는 토지 매입 비용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남측 공사비를 대입해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철도 도로 건설비가 얼마다라는 것을 현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네.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현지 실사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북한 철도의 구체적인 그 상황들,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레일 상태, 침목 상태, 그다음에 터널 교량 상태를 이제 보고 나서 이런 네. 비용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거고, 또한 이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네네. 여기 그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목공사 부분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그 북한이 조달 가능한 걸 빼놓게 되면 훨씬 좀 저렴한 비용으로 예.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이 남북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말이죠. 우리 쪽과 연결되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남북한 철도 연결이 저희 나라가 아닌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좋은 사례로 들은 것이 유럽의 그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ECSC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6개 나라가 석탄과 철강을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그 협력체가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이게 네네. 그래서 석탄과 철강이 각 국경을 넘어가면서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고 국경이라는 벽을 하나씩 허물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이게 EC로 발전을 한 거고 이게 EU까지 된 거죠. 예. 이게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 외에 이 석탄, 철강 이런 원자재 말고 일단 농산물이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이런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도 1949년도에 유럽 지역에서 채소, 과일, 육류 이런 걸 수송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인터프리고라는 공동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고요. 네네. 또 국제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서 인터컨테이너 회사를 수립을 해가지고 설립을 해서 예. 이 지역 내에 농산물, 그다음에 공산물, 석탄, 철강 원자재가 움직여서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철도라는 것은 이 지역 간의 어떤 지하 자원, 그다음에 일단 먹고 사는 먹는 문제의 어떤 이런 식품류들,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의 구상이 가능한 이런 유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해상으로 이동할 때보다 TSR을 연결해서 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데 한 소요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준다고 보면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예, 예. 이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도 물동량들은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이동이 돼서 부산에서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대에 들어가는 시간과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은 비용이 약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일단 수송 일수도 약 한 절반가량 20일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철도 연결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돌발 변수를 해가지고선 다시 또 불발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끌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여태까지 이제 철도라는 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정상적인 운행에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은 올해 우리나라가 6월 달에 OSCD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1956년부터 약 28개국이 가입한 회원국가인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도 다 회원국가이거든요. 내년 1월서부터는 우리가 이 회원국가들 간에 화물과 여객의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관광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 철도 운행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정비는 대부분 완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원래 교통연구원의 유라시아 인프라 연구 소장직 맡고 계시니까요. 이게 연결이 돼서 유라시아를 함께 좀 취재원으로서 동반하면서 좀 가면서 박사님 얘기를 좀 듣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의 유라시아 인프라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죠.